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종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평화의 한반도는 8천만 결의 수건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한 왜곡된 수사를 목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로 복귀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라며 대여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해야 하는지 따져보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수사심의위 결론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동호회 모임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지난 15일 한강 주차장 모임 이전에 이미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열흘 넘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돼 추가 접촉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는 전쟁을 끝내자며 종전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체제 경쟁은 끝났다며 종전을 위한 노력에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최중락 기자입니다. 70년 만에 복귀 신고를 한 참전용사 147인의 유해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웅들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문 대통령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단 한 뼘의 영토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체제 경쟁은 끝났고 평화 번영의 한반도는 8천만 결의 모두의 수건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 속에서 문 대통령은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기존 남북 합의를 토대로 평화를 모색하자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6.25 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 147구도 70년 만에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참전국 22개국 정상이 역대 행사 중 최초로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전쟁에서 사나운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공군 수송기에서 내려옵니다. 가수 윤도현의 늙은 군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제는 노병이 되어버린 전우가 70년 만에 복귀 신고를 대신합니다. 2020년 6월 25일을 위하여 전국으로 복귀 명예를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이번에 봉환된 유해 147구는 1990년대 북한에서 발굴됐다 미국에서 국군으로 판명된 전사자인데 이 중 장진호 전투 전사자 유해 7구는 신원까지 확인돼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묵념대는 국가 원수급 예우에 해당하는 조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배우 유승호 씨가 낭독한 전사자들에게 띄우는 편지는 행사장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찌 이겨내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엔 누구를 떠올리며 눈을 감으셨습니까? 미국 등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정상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각국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for all of those brave men and women that fought to keep communism out, thank you. We salute you. 어제 행사는 더위에 취약한 고령층 참석자를 고려해 역대 처음으로 밤에 치러졌고 행사 주제인 영웅에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유해 봉환 장소인 서울공항에서 거행됐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시민위원회에서 두 차례 삼성 측의 완승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지숙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반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4명은 검찰과 삼성 측이 제출한 10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30분가량 구두 진술까지 듣게 됩니다. 핵심 안건은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를 이끈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나서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김기동, 이동열 변호사가 나서면서 전현직 특수통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심의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재판에 가서도 어렵다며 심의위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초긴장 속에 수사심의위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그룹 총수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수년간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외부 전문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남은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 수 있도록 오늘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 심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을 일단 뽑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돌리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겠다며 대여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노동계는 인상폭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1차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55%가 되는 거리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1만 원 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선 내년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민주노총을 향해 작심 비판을 했던 한국노총은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1,77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를 두고 관행을 깬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발했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10,000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노사정 대화 역시 노동계가 6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도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얼마 전 서울 지역 국제중학교 두 곳의 재지정을 취소했죠.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두 학교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열렸습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학교 측은 교육청이 의도적으로 평가 기준을 바꿨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서울시 교육청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국제중 폐지를 결정한 뒤 교육청과 학교 측의 첫 대면입니다.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원 영훈국제중은 평가의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성과 평가를 하면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지난해 12월 변경한 것은 의도적이라는 취지입니다. 평가에 임해서 변경하는 거는 이거는 평가 기간이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 지난 5년 동안 평가를 하는데 5년이 지난 뒤에 지표 변경을 해서 우리한테 공지를 했던.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직전 평가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던 학교 구성원 만족도 총점은 15점에서 9점으로 줄고 학교의 불리한 감점은 2배가 됐다는 겁니다. 청문이 열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엇갈린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해당 중학교 학부모들은 폐지 반대를 주장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 내에서 이제 영어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성장을 많이 하는 거죠. 국제학교로서 충분히. 반면 진보교육 시민단체는 특권학교로 전락한 국제중을 조속히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교육부는 50일 안에 답을 내려야 합니다. 늦어도 9월 이전에는 국제중 폐지 여부가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학교 측은 최종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만난 자동차 동호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실외 감염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알고 보니 확진자 일부가 주차장 만남 이전에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고 그중엔 첫 증상이 나타나고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열흘 넘게 일상생활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확진자인 줄 모르고 조용한 전파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자동차 동호회에 참석한 회원은 모두 10명. 이 중 회원 4명과 접촉자 1명 등 모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 회원들은 한강 모임 일주일 전인 지난 8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나흘 뒤 최초 증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이나 주점과 같은 장소에서의 더 소규모 모임으로 확인이 됐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감염이 발생했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일단 이렇게. 문제는 식당 모임 이후 회원들이 일상생활을 보냈다는 건데 인천에 사는 한 확진자는 출장과 개인 모임도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외부 활동을 한 만큼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는 대전에서는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서 중증 확진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은 13곳뿐. 이미 꽉 찬 데다 고령 환자가 계속 늘며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충북과 충남 지역 20여 곳의 중환자 병상을 공동 활용하기로 하고 경증 환자들이 입소하는 중부권 생활치료센터를 더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빗물에 미끄러진 크레인이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대교에서 추락한 40대 남성은 출동한 해경에 1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한가운데서 크레인이 쓰러지다가 맞은편 건물 지붕에 걸쳐져 겨우 멈춰섭니다. 굉음에 놀란 행인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쾅 소리가 나더라고.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나는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어. 다만 크레인이 전신줄을 건드리면서 일대 150 가구는 2시간 동안 정전이 됐습니다. 이제 비 오고 하니까 이제 고인목이 미끄러진 것 같고 크레인 밑에 보면은 하중밖에 나무 같은 걸 대잖아요. 그게 미끄러진 것 같긴 한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고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40대 남성, 구조 작업은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10여 분 만에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남성은 저체온증 증상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아파트 내부. 어제 저녁 6시 45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주민 4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고 연기를 흡입한 일부 주민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4만 명이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6만 명이 더 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주 정부들은 마스크 착용을 호소하는 한편 경제활동 재개를 멈추는 지역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점이었던 지난 4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절반 이상 지역에서 확산세가 보이는데 인구가 많고 경제 활동을 일찍 재개했던 곳에서 급증세가 뚜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량이 많아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안심시키지만 재유행 조짐에 불안감을 느끼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The fact that we did it so quickly and with so little thought and so little planning is that now we very likely will have to close again. 주 정부들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그동안 등한시했던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start off by saying this. Wear a mask. This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thing that you can do to slow the spread of COVID-19. 텍사스주는 추가적인 경제 활동 재개 조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영업이 허용된 사업장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경제 재개 단계를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는 10월까지 사망자가 6만 명 더 나올 수 있다는 워싱턴대의 전망까지 나오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사회에 미친 영향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까치는 새끼를 위해 인간을 공격할 정도로 모성애와 공격성이 강한 걸로 유명한데요. 목표물을 잘못 짚은 고양이 한 마리에게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의 한 가정집.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낮추고 지붕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요. 그 주변을 한 무리의 까치들이 빙 둘러싸고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까치를 노린 고양이가 숨죽여 다가가자 동료 까치들이 눈치채고 합심해 경계작전에 나선 겁니다. 까치의 기세에 눌린 고양이는 결국 지붕에서 내려오고 마는데요. 이번 기회에 까치 무서운 건 확실히 알았겠네요. 각종 과일과 신선한 죽순을 좋아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한정판 털옷을 입고 있다네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기분 좋은 오후. 판다 한 마리가 여유롭게 간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다, 털 색깔이 여느 판다와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오묘한 갈색빛 털을 가진 이 친구는 치짜이라는 이름의 세계 유일 갈색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연구소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종이라 보물 중에 보물로 통한다네요. 평균 근속 연수가 점점 짧아지는 요즘 한 직장에서만 70년을 넘게 일한 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한 계속 일하고 싶으시다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특별한 생일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3개월 만에 직장에 다시 출근한 이 할머니 직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올해로 100번째 생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1943년 재정 담당 부서에 입사해 올해로 무려 77년째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분. 회사에 에어컨과 컴퓨터가 처음 들어오던 순간까지 기억하신다는군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열정을 잃지 않는 할머니도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회사도 정말 멋지네요. 정체조선은 남해 먼바다로 물러나 있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3시까지는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서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온 뒤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점차 하늘에서는 구름만 지날 텐데요.
제주도는 다시 정체전선이 올라오면서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아침부터, 전남 남해안에서는 저녁부터 오겠습니다. 약은 제주에서 20에서 60mm, 전남 남해안에서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다시 오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원 동해안과 영남, 호남 내륙에서는 30도 이상 오르며 덥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 33도, 영덕과 대구, 순천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도 어제보다 조금 높은 26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충북 북부, 영서에서는 비가 조금 오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북부의 비는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출근길에는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보시면 서울은 19.5도, 청주 20.3도, 대구는 22.2도, 창원은 20.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 청주 28도, 안동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 자체도 높아지는데요. 비가 내린 뒤라서 습도까지 높아 꿉꿉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주말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살짝 영향을 주고 물러나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에는 곳곳에 소나기 소식만 들어있는데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는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